당신은 오랫동안 고기, 특히 붉은 고기는 피해야 한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옵니다.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심장병이라는 단어들이 식탁 위까지 따라와 먹는 시간이 영양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의 거의 모든 역사에서 고기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반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고기를 먹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담즙, 호르몬, 뇌와 근육의 구조까지 모두 동물성 식품과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불과 수십 년 사이에 고기는 갑자기 위험한 음식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생물학이 아니라 지난 세기에 잘못된 과학적 가정에 있습니다. 혈관의 플라크에서 콜레스테롤이 발견되자 사람들은 곧바로 음식 속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간의 연구에서 식이 콜레스테롤과 심장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메시지는 빠르게 퍼졌고 진실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고기를 두려워해 온 많은 노년의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더 건강해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 고기를 피합니다. 그 결과는 에너지 저하, 근력 약화, 지방에 녹는 비타민 결핍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게 했을 때 몸은 서서히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 앞에서 흔들린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공감이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고기를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로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이 고기를 먹어온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그것은 문화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결과였습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사냥과 채집을 통해 살아왔고 그 중심에는 항상 고기가 있었습니다. 단백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방, 미네랄,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가 고기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화와 함께 당신의 몸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소화 효율은 떨어지고 근육은 쉽게 줄어들며 호르몬 신호는 둔해집니다. 이때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재료가 됩니다. 고기 속 아연과 철분은 혈액과 면역을 지탱하고 동물성 지방은 담즙 분비와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유전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시기 지침이 수십만 년의 진화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몸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저는 임상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채소와 곡물 위주의 식사를 오래 유지한 분들이 피로와 어지럼을 호소합니다. 검사 결과는 종종 비슷합니다. 철분 부족, 비타민 B 결핍, 근육량 감소. 고기를 완전히 배제한 식단이 반드시 잘못은 아니지만 노년의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왜 먹느냐입니다. 고기는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식사는 다시 몸을 돕는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기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 바로 어떤 고기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당신이 고기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가격도, 유행도 아닙니다. 그 고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같은 닭, 같은 돼지, 같은 소라도 자란 환경과 먹은 사료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물이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자라며 풀을 먹고 햇빛을 받으면 그 고기의 지방 구성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오메가 지방산의 균형이 좋아지고
불필요한 염증 신호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좁은 공간에서 곡물과 부산물 위주의 사료를 먹고 자란 고기는 지방의 질이 나빠지고 몸 안에서 염증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기농 사료를 먹었다는 사실이 그 동물이 실제로 자연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라벨보다 지방의 질과 미세 영양소의 밀도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숫자로 적혀 있지 않지만 세포는 정확히 알아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같은 양의 고기를 먹어도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공장식 고기를 먹으면 더부룩하고 피곤해지던 분들이 방목이나 초지에서 자란 고기로 바꾸자 소화가 편해지고 식후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양을 늘린 것이 아니라 질을 바꾼 것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고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몸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나쁜 환경에서 만들어진 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줄이는 대신 고기를 바꾸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건강의 차이는 접시 위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음식이 걸어온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피하는 부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색이 짙은 고기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오랫동안 밝은 색의 살코기가 더 건강하다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닭가슴살, 흰살 생선, 기름기 없는 부위가 몸에 부담이 적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종종 색이 짙은 고기입니다. 고기의 색이 짙다는 것은 그 부위가 더 많이 움직였고 더 많은 영양을 저장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위에는 아연과 철분이 더 풍부하고 콜라겐과 글리신 같은 아미노산도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근육과 관절, 수면, 그리고 회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몸은 이런 영양을 예전보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지방입니다. 짙은 고기에는 자연스러운 지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단순히 칼로리가 아니라 담즙 분비를 자극하고 비타민 A, D, E, K 같은 지방에 녹는 비타민의 흡수를 돕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저지방 식사를 해왔다면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어도 몸이 제대로 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고기는 먹는데도 왜 항상 피곤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식단을 보면 대부분 살코기 위주입니다. 지방을 거의 제거한 고기, 퍽퍽하고 빨리 질리는 부위들입니다. 짙은 고기로 바꾸고 양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포만감이 오래가고 식사 후 기력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몸은 건조하고 무미한 음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씹고 천천히 소화하며 영양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음식을 원합니다. 짙은 고기는 그 역할을 묵묵히 해냅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기름을 줄이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가능한 한 기름을 제거하고 지방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몸에 부담을 덜 준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선택이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지방은 담즙을 만들어내고 흐르게 하며 음식 속 영양을 흡수하도록 돕는 신호입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는 지방이 없으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이 부족하면 몸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저지방 식사를 해온 분들 중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쉽게 배가 고파지고 식사 후에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으며 소화가 느리고 더부룩합니다.
이는 위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담즙 자극이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 속의 자연스러운 지방은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 줍니다. 저는 종종 기름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만드는 것은 기름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기름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고기 속의 안정적인 지방은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처럼 염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당과 식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의 몸은 극단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방을 줄이는 것도 과하게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의 좋은 지방이 들어왔을 때 소화는 편안해지고 에너지는 안정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고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형태, 바로 산업적으로 만들어진 고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먹는 고기가 몸을 힘들게 만드는 순간은 대부분 고기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고기가 어떻게 길러졌는가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고기의 상당수는 생존이 아니라 효율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산업형 고기입니다. 이런 고기들은 좁은 공간에서 자라며 자연과는 거리가 먼 사료를 먹습니다. 곡물, 부산물, 가공된 사료 위주의 먹이는 지방의 구성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결과 고기 속 오메가 지방산의 균형은 깨지고 몸 안에서 염증 신호를 더 쉽게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당신이 고기를 먹으면 몸이 무겁다고 느낀다면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몸은 이런 미세한 차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음식이 더부룩함, 관절의 불편함, 식후 피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소화력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나쁜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변화를 자주 확인합니다. 고기를 줄였는데도 컨디션이 나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고기의 종류를 바꾸고 질을 높였을 때 증상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양은 그대로인데도 식후 피로가 줄고 염증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를 봅니다. 몸은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고기를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과 멀어진 고기를 부담스러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고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만든 고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연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고기, 그러나 또 다른 균형이 필요한 고기, 바로 야생고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연에 가장 가까운 고기를 떠올리면 당신은 아마도 야생고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슴, 산짐승, 자연에서 자란 고기들입니다. 이런 고기들은 인간이 만든 사료나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자연 속에서 자라고 본래 먹어야 할 것을 먹으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야생고기는 미네랄 밀도가 높습니다. 아연과 철분, 인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지방의 염증 유발 신호도 거의 없습니다. 오메가4와 오메가6의 비율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어 몸 안에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순수함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이상적인 고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야생고기는 매우 지방이 적습니다. 지방이 부족하면 포만감이 짧고 지방에 녹는 비타민의 흡수도 제한됩니다. 특히 노년의 몸에서는 에너지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고기는 완전한 식사라기보다는 의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재료에 가깝습니다. 저는 가끔 야생고기를 건강식으로 먹다가 오히려 쉽게 지치는 분들을 봅니다. 고기는 좋은데 식사 후 힘이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올리브유나 버터처럼 안정적인 지방을 함께 더해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기의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연에 가깝다고 해서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몸은 순수함보다 균형을 원합니다. 야생 고기는 그 균형을 이해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인간의 진화와 가장 깊이 연결된 고기, 바로 붉은 고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오랫동안 붉은 고기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소, 양처럼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의 고기는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혈액, 근육, 호르몬 체계는 이런 고기를 통해 안정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붉은 고기는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붉은 고기의 가장 큰 가치는 흡수가 잘 되는 철분에 있습니다. 식물성 철분과 달리 해모철분은 별도의 변환 없이 바로 사용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한 빈혈, 어지럼, 만성 피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붉은 고기는 아연이 풍부해 면역과 내분비 기능을 지탱하고 비타민 B1는 신경계의 안정과 기억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풀을 먹고 자란 소나 양의 고기는 지방의 질이 다릅니다. 오메가3의 비율이 높고 염증을 자극하는 신호가 적습니다. 이는 단순히 살코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 몸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좋은 지방은 혈당과 에너지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붉은 고기를 줄인 이후 컨디션이 떨어진 분들을 자주 봅니다. 식단은 가벼워졌지만 기력과 집중력이 함께 사라진 경우입니다. 붉은 고기를 하지만 질을 신중히 선택해 식단에 넣으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붉은 고기는 과거의 음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도 이해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멀리할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바다에서 얻는 또 다른 중요한 선택지, 바로 생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붉은 고기에서 힘을 얻는다면 바다의 고기는 회복과 보호를 담당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와 혈관 관절은 조용히 손상을 축적합니다. 이때 생선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균형을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진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는 염증 신호를 낮추고 혈관의 유연성을 지켜줍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조율하는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지방산의 부족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노화는 결국 산화의 축적 과정입니다. 연어와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이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생선을 먹는 사람이 회복이 빠르고 피로가 덜 누적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선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양식과 자연산의 차이, 먹이 사슬의 위치, 그리고 크기는 몸에 주는 영향을 바꿉니다. 오래 살고 큰 물고기일수록 몸 안에 불필요한 물질을 쌓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작고 빨리 자라는 생선은 더 안전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붉은 고기와 생선을 균형 있게 섭취한 분들이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이해한 식사입니다. 생선은 주연이 아니라 훌륭한 조연처럼 몸을 받쳐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작지만 강력한 바다의 선택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생선 한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영양을 생각할 때 대부분은 근육 부위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인류는 오랫동안 내장을 가장 귀한 음식으로 여겨왔습니다.
간과 심장은 단순한 특이 식재료가 아니라 한때는 약처럼 사용되던 회복의 음식이었습니다. 간은 아마도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A의 활성 형태인 레티놀, 자연 상태의 엽산, 풍부한 비타민 B군과 콜린은 혈액, 신경, 피로 회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한 빈혈,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는 간이 가진 영양으로 조용히 보완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타민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경험으로 간의 효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심장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효소가 풍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신의 세포 에너지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심장이 약한 사람, 쉽게 지치는 사람에게 심장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과학적 설명이 없던 시절에도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장을 꺼리는 이유는 맛이나 익숙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치를 잊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소량이라도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보충제를 여러 개 먹는 것보다 음식 하나가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신의 몸은 합성된 영양보다 자연의 조합을 더 잘 이해합니다. 간과 심장은 극단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영양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온 가장 강력한 오해, 바로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고기와 지방을 두려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콜레스테롤은 심장병의 주범처럼 취급되어 왔고 그 공포는 지금도 식탁 위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과학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혈관의 플라크에서 콜레스테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먹지 말자. 하지만 이후의 연구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 그리고 심장병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공식 지침도 이 주장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라는 숫자 하나로 건강을 판단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염증,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만 혈관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콜레스테롤은 그 과정에 따라오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화지방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건강한 몸에서는 에너지와 호르몬의 균형을 돕지만 이미 염증이 높고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식단에서는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줄일 대상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요소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수치를 줄이기 위해 음식에 대한 두려움만 키운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식단의 질을 바꾸고 염증의 원인을 정리했을 때 수치는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몸은 숫자보다 똑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당신의 식탁 위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고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두려움에서 출발한 선택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의 고기는 더 이상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매 끼니마다 최고의 고기를 고르고 이상적인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예산이 있고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선택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최선이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 좋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식당에 들어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메뉴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자란 고기가 아닙니다. 연어는 양식일 수 있고 소고기는 곡물 사료를 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 가공식품이나 씨앗기름에 튀긴 음식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차이가 몸에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는 대신 질을 조금 더 생각합니다. 살코기만 고집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지방을 받아들입니다. 내장을 매일 먹을 필요는 없지만 가끔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영양의 폭은 크게 넓어집니다. 이런 작은 조정들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몸이 덜 피곤하고 회복이 빠르며 식사 후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시작한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내년의 당신은 전혀 다른 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